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원사입니다. 네. 민망하네요. 저희 이미 제가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이미 김성훈 대표님이나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이미 다 많은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 알 권리에 좀 집중을 해서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구속이나 그리고 지금 국회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완전 표시제 도입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제가 이 자리에 쓴 걸로 저 혼자 생각을 했고요. 그런 흐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 이런 실무 때문에 자주는 아니는데 지임 운동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런 교류하는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똑같은 PPT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눈치채셔도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복색당에서 이렇게 제가 자리를 하게 돼서 PPT를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녹색을 이렇게 잘 드러나게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안내로 나가는 거는 저희 뭔가 투쟁기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거창한 투쟁은 하지 않아서 이렇게 GMO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핵심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먹고는 있는데 알 수 없는, 이게 현재 소비자들 입장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GMO 거고요. 이런 기여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좀 제가 최근에 식약처와의 싸움이 끝나서 마음이 약간 안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를 해도 양들이 예전에는 소송이 안 끝났어서 막 발표하면서 화내고 막 그랬거든요. 식약처가 생각하고 화가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선언문도 이미 녹색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너무 이 스터디를 많이 하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뭐가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을 현재 GMO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MO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차원에서는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GMO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다 하실 텐데, 현재는 대표적인 GMO 관련된 과학기술은 이 두 가지가 주로 활용이 되어 왔었죠. 최근에는 이제 이보다 더욱 혁신이라고 자기들은 떠들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어가고 있고요. 몬산토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유전자 총은 성공률이 너무 낮아서 사실 기업들도 잘 안 하고요. 박테리아 이용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했는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차라리 유전자를 우리가 조금 가위질을 좀 해볼게, 이런 게 약간 대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MIT나 하버드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몬산토가 거의 합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어떤 지역에 제한 없이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어달라라는 걸 그 연구기관과 몬산토가 협의 중이고요. 보편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억 안 해요. 저도 이 식약처 자리에서 뛰어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컨셉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GMO에 대해서 법에서 뭐라고 좋은 말을 하고 있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겁니다. 우선 자연적인 변형은 당연히 아니고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정의이고요. 저 색상에서도 상당히 집중을 하시고 쳐다보고 있으신 게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환경오염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입증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들을 실험 과정 중에서 충분히 다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등한시하고 지나가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GMO 연어가 최종 상업화 통과가 돼서 이제 진짜 출시만 눈앞에 두고 있는데 GMO의 지금 KBS가 아닌 옛날 KBS가 GMO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캐나다 쪽에서 GMO 연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영상을 보시면 GMO 연어는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수조에 그냥 떠 있어요. 사람만 있고 입만 뻥긋거리고 헤엄을 치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지고 육질은 점점 좋아지겠죠. 지방이 많아져서. 아무튼 그런 좀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연어라는 걸 먹어야 된다면 그 연어는 얼마나 육질이 좋고 맛이 풍미가 엄청 좋더라도 저는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우리의 자연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생물체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위해성이 없다? 괜찮다?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일부 직전이라는 게 좀 저는 앞으로 GMO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GMO 연어나 이런 대응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MO 감자나 연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식약처가 2016년 업무 계획에 관련된 관리 방안과 표시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GMO가 안전하다고 다들 주장을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GMO는 다 미국이 만드니까 당연히 안전하다 이거 만든 건데 무조건 믿어라 라면서 각 국가의 GMO를 팔 때 그냥 안전하다 어떤 기업이 자기께 이런 정도의 위험성이 있고 이런 악영향이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서류를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게 좋고 이런 생산성이 있고 이런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서류를 당연히 미국은 가지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로 그 서류만 그냥 줍니다. 그럼 그냥 각국 정부는 그 서류만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성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좀 이따가 그 연구 관련된 걸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미 우리나라가 그 GMO에 대해서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안전성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처럼.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냥 안전하다고 계속 반복만 하고 있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토론회 같은 데에서 만나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상업화된 지 딱 올해가 20년이잖아요. 96년도에 나왔을 때 20년 동안 문제가 됐냐? 누구 죽은 사람이 있냐? 아픈 사람이 있냐?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물들이 들으면 정말 화낼 말인데 사료는 이미 너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많이 먹잖아요. GMO가 정말 유해하다면 그 수많은 가축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걔들은 동물 형태로 먹고 있는데 이런 헛소리를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안전성 그렇게 자신 있으면 소비자들이 정말 믿고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성 결과를 직접 해서 내놓아라 라고 하면 안 내놓죠. 왜냐면 자기들도 미국에서 보내준 서류만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10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고 이런 게 다릅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의미가 있냐 없냐, 설계가 잘못됐냐, 잘 안 됐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기록되고 있어요. 4년 동안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재밌는 게 2012년도에 학술지의 게재가 딱 됐을 때 난리 났었죠. 아시다시피
뭐 관련된 내용은 그 관련 논문에 대한 내용은 저보다는 홍익대 김은기 교수님이 훨씬 더 너무나 많은 연구를 뜯어보셨기 때문에 거의 분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이 연구자가 상당한 제약 속에서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GMO 옥수수라든가 라운더 이런 제초제 관련돼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독성이 좀 심하다. 독성이 좀 강해서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양및 조직 손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냈어요. 근데 처음에 논문을 게재하기 전부터 그 학술지에서도 결과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연구 설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 결과가 가지고 중간 거의 과학은 뭐 끝이 없잖아요. 계속 추가 연구를 계속 하는 거니까 이 중간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유의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게재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그쪽 세랄리니 교수 말하고 있지만 그런 반대 압박 때문에 결과에는 이건 추후에 또 이따가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한 그 학술지의 엄청난 그 변명을 자세하게 읽어드리고요. 아무튼 황당한 이유로 철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연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연구는 불명확하니까. 근데 이미 이거는 다른 표본이 부족했다느니 퍼센테이지가 불가능했다느니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GMO 연구는 몬산토와 미국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건 김은기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들으셨을 때 그 GMO가 된 콩이나 옥수수는 우리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출이 되고 수입되니까. 그래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GMO 콩과 GMO가 되기 전에 콩이 필요해요. 근데 이 콩은 어떤 콩인지 하나도 모르죠. 몬산토나 두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할 거면 이 GMO가 된 콩과 GMO가 되기 전 그 원래 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원래 콩을 확보를 못하니까 GMO가 된 콩을 뜯어봐서 이것과 형질이 가장 유사한 non-GMO 콩을 실험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쭉 진행하죠. 결과가 나오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설계가 잘못됐다. 표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전성이 100%라고 이 안전성에 대해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과학적이지도 않죠. 그런 뭔가 자기들만의 세워놓은 연구 프로세스상의 그런 핑계를 대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연구는 그런 공격들 그리고 철회 그리고 묻혀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황상 정말 유의미한 연구였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저도 적어놓긴 했는데 실험용 주의 전 생애에 걸친 유일한 연구라고 해놨는데 GMO에 대해서는 이 연구가 유일한 거고요. 대부분 저 쥐로 연구를 할 때는 2년을 한다고 그 정도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유일한 전 생애에 걸친 연구 엄청난 결과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연구 설계를 할 때 저 쥐로 할 때는 2년을 한다고 과학계에서 그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철회가 됐는데 세랄리니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죠. 그리고 세랄리니 교수를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랄리니 교수가 다 소송을 해서 최근에 다 승소를 했고요. 그 처음에 게재했던 곳에서는 철회가 됐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재게재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수정도 되지 않고 그 학술지에서는 분명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여전히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옥수수가 NK603이라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먹는 GMO 옥수수예요.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식탁에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안정성 평가를 합니다.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근데 2002년도에 처음 수입될 때 안전성 검사를 했겠죠? 형식적인 서류로만.
그리고 10년이 딱 된 2012년도에 다시 한번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연구가 2012년도 5월인가 6월달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이 안전성 평가는 연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때는 논란이 되고 있었지 첨예하지 않았었어요. 2012년도에 충분히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미국 정부에 야 이런 프랑스, 유럽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된 검사를 직접 좀 해봐야겠다. 콩 다 가져오고, 옥수수 다 가져오고 관련된 서류 보완해서 내놔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당 논문의 경고는 무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를 그냥 시킵니다. 안전성 평가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어떤 아프고 이건 먹으면 쥐가 아프고 동물이 아프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독성이 있는지 화학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이런 정도만 들여다보는 거지 큰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먹고 아프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안전성 평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으로 2012년도에 통과된 걸 볼 수 있죠. 좀 잘하라고 우리가 감시할 테니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관련된 결과는 무조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그걸 마치 면책처럼 사용하고 있죠. 저는 보면은 관련된 논문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우려가 제기되긴 했지만 현재 논문에 논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한 주 달라고 그냥 쭉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GMO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민감하게 정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걸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최대한 숨기고 최대한 안 알리고 최대한 검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정황상, 이야기 흐름상, 시기상 다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상당히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입니다. 소비자가 무조건 모르게. 저는 이제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그냥 소비자라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GMO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자가 그들의 목적입니다. 제가 녹색당에서 지금 초안으로 잡아놓으신 반대 선언문 정확히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11위 국가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체크는 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그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대표적이고요. 그 두 나라가 GMO를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위 안으로 드는 건 100%입니다. 근데 1위인지는 식용으로 1위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일본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이 아무튼 양은 훨씬 많은데 이제 뭐 농업용일 수도 있고 농업용이 많다라고들 일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처럼 뭐 정확하게 농업용, 뭐 산업용, 식용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서 일반인들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자기들끼리 비교를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누가 지금 전 세계에서 GMO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팩트체크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쿠 GMO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쿠에서 한 걸 보면 국민 한 명당 1년에 40kg 정도 GMO 데이드 옥수수를 먹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2008년도에 거의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 2014년도 자료를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자료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식약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식약처와 바이오안전센터 정보센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농림부가 우리나라 관련된 곡물 통계들을 막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2015년 통계를 아직도 안 올려놨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 건지. 2016년도인데 그러니까 매년 초에 그 통계 연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2015년도 게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2015년도 거는 2014년도에 관련된 내용이라 2014년도 걸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거의 50% 특정했죠. 식용으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려고 농림부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국내에 식용으로 GMO가 얼마나 존재했는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13년도에 다 못 쓰고 창고에 쟁여놓은 것들, 국내에서 생산한 것들, 식용으로 non-GMO로 수입된 것들, 식용으로 GMO로 수입된 것들을 다 봤더니 국내에 존재하는 옥수수 중에 32.8%는 다 GMO였고요. 대두는 좀 더 심하죠. 66%가 다 GMO였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일반 시민들 GMO를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마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직 68%의 여지가 남아있고 대두도 여전히 34%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피할 수 없고요. 우리의 먹거리와 연결된 것들이 전부 다 GMO로 직결되어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다 GMO를 전혀 피할 수가 없는 걸 이 수치로도 저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에 200만 톤 정도가 식용으로 수입됩니다. 먹는 걸로 수입이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수입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GMO에 대해서는 항상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 엘레모법에 따라서 GMO, 엘레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신 동향들도 많이 올라오고 매년 이렇게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제 인식조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엘레모 규제 필요들을 보면 이게 항상 좀 뭐랄까요? 80%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원료로 사용 여부를 지금 완전 표시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89, 87 이런 내용이고 취급 보급 GMO의 취급 보관 유통에 대해서도 89, 83 이렇게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입 자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GMO는 분명히 엄격하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2014년도 자료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연구 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70%, 79%에서 낮은 것 같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안 알려져 있었어요. 아마 이제 2015년도 자료가 공개가 되고 2016년도 자료가 나오면은 99%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2014년도 말이었나 2015년도 초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엘레모 포럼이라는 곳에서 농촌진흥청이 아주 자랑하듯이 GMO 쌀을 연내에 사용하겠다라는 정말 저희한테 감사한 그런 허점을 딱 드러내버린 거죠. 비밀리에 어떻게 해서든 비밀리에 감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포럼에서 그냥 막 밝혀버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지금까지도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농진청 최근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이제 국감 때 그렇게 질타를 받고 여전히 근데 농촌진흥청장은 우리는 무조건 GMO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시민들 이야기를 정부가 안 들고 있다는 것은 국감장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과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 연구들을 보면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GMO는 무조건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이제 식약처죠.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식약처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는 아닙니다. 신고를 받아야 되고 식약처는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GMO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금지되어 있고 수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관련된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기업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걔들은 정보는 당연하겠지라는 추론이라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저는 좀 더 그걸 절감했고요. 진짜 절감됐어요. GMO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이 PPT 제목처럼 좀 알고 잘 봐야지 GMO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관련된 기본 정보들 표시는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관련된 기본 정보들이 전혀 우리나라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정보를 원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매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GMO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초에 식약처에 이제 GMO 수입하는 어떤 업체들이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좀 공개를 해달라라는 것들을 청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죠. 해당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 사유로 들어가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국회가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자료들은 최대한 정부가 공개를 해라라는 게 정보공개법의 목적인데 정부는 그 법을 약간 악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어떤 업체가 GMO 많이 수입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언론에 떠들고 다니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은 그게 이제 문서로서 확증되는 게 싫었던 거죠. 기업은 물론이고 식약처는 2013년도 5월 달에 이 자료가 세상에 실수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 공개된 적이 없다가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19대 국회 새누리당 때 이윤영 의원이라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셔서 너무 열정에 넘치는 나머지 식약처에 이걸 물었죠. 식약처는 이제 당연히 이제 국정감사니까 제공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식약처도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원본을 그대로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기업명은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이렇게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윤영 의원한테 말을 했대요. 근데 이윤영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열정에 그게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원본을 그냥 딱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우리나라의 대표 차교회사들이 GMO를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의 98%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주요 대기업 한 5곳이 전량 다 수입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일부 황당한 기업들은 식용이에요. 참고로 식용으로 수입을 해서 재질을 만들고 본드 만든다는 헛소리를 해서 한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14, 15, 16, 4년째 자기는 수입해서 재질 만들고 본드 만든다. 그리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려요. 식용이 농업용보다 더 비싸거든요. 산업용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러면은 산업용으로 수입해서 하시지 왜 굳이 비싼 식용 수입해서 하시느냐. 거짓말이고요. 당연히 수입을 해서 차비를 쫙 하죠. 그럼 찌꺼기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렇게 활용하죠. 거짓말인 거죠. 만들긴 만들어요. 하지만 착유하고 찌꺼기로만 만든다는 거. 즉 이렇게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숨기냐 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더 이상 식약처를 이대로 놔두다가 평생 저 정보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있어서 정보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지켜보지 않는다는 걸 역시 소송 법정에 가보면 뭐랄까요, 기업 총수가 피의자로 앉아있지 않은 이상 기자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약처 변호사, 식약처 담당 직원 이렇게 3명만 앉아있는 저쪽에 직원이 2명씩 나왔으니까
한 4명 정도만 앉아서 한 사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법원에 속기록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헛소리들을 막 합니다. 아까 그 이윤영 의원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저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 공개됐을 때 업체들한테 해간 적 한 번도 없다 했더니 그 변호사가 저희가 이윤영 의원한테 드릴 때 원본을 드리면서 기업들을 마스킹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국회의원이 해버렸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처벌할 수가 없었다 라는 식의 말을 서스름없이 막 합니다. 노골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죠. 저희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해당 정보가 2013년도에 공개됐을 때 업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해당 정보가 공개돼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차분히 풀어서 공개됐는데 해한 적이 없다라는 걸 이제 재무제표와 함께 다 제출했죠. 한마디로 법에서 시키고 있는 것, 법에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들을 충족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식약처가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무조건 기업의 영업비밀이다. 경실련이 제시한 증거는 피상적인 수치에 기인한 비약적인 주장이다. 네, 이런 말로 한 2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민들이 GMO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업체별 수입 현황이 공개되면 아무 잘못 없는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준다. 단순히 이제 그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라는 거. 그 사람들은 무조건 GMO를 쓴다라는 그런 오해들과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수치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식약처가 합니다. 근데 옆에서 막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기업이 하면 전 오케이예요. 기업이 우리가 수입한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가 그거 다 만들어서 지금 뭐 이거 냉면 같은 거 만든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피해가 크다, 막심하다 라고 CJ제일제당이 저한테 소송해서 말을 했다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정부가 일반 시민이랑, 제가 이제 경실련이라는 건 수록되어 있지만 소송은 뭐 경실련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 혼자 와서 앉아있는데 개인 한 명한테 한다는 소리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송이 한 2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1심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 모두 저희의 손을 이제 들어줬습니다. 사법부도 역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업체 영업 비밀은 맞대요. 업체 영업 비밀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가격 정보가 있어요. 아까 이윤용 의원이 실수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맨 마지막에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업체의 영업 비밀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입을 할 때 계약을 하면 많이 산 사람들은 당연히 가격이 좀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GMO를 키로당 얼마에 샀는지 정보가 나와버리는 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끼리는 분명히 어떤 숨겨져 있던 영업의 정보를 듣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사업부도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 중에 계속 저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 한 번도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한 적 없다. 어떤 정보인지 몰라서 자료의 전체를 달라고 했던 건지, 가격 정보가 있다면 가격 정보 지우고 주라. 우리 필요도 없다.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수입했는지가 중요하지 해서 공개된 게 이제 그 재판부도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사업부는 판단만 하는 거니까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야 할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식약처가 한 번도 입증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증을 하면 사업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입증을 못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식약처는 헛소리를 계속했던 거죠.
근데 원래 항소심 정도까지 끝나면 2심까지 끝나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확률은 기업 총수가 아닌 이상 힘들어요. 그럼 뭐 2심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다시 대법원 그 상고심에서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또 똑같은 소리만 그냥 말로만 하고 있어서 대법원에도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8월 24일에 식약처의 상고 역시 기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판결이 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또 시간을 끌죠. 그럼 이제부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개해야 될 정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달 정도를 또 끌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언론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갔죠. 왜 공개 안 하냐. 매번 뭐 이번 주에는 공개될 것 같다라는 축성 기사들이 막 남발하기 시작해서 식약처가 그 부담을 못 이기고 19일 날 밤에 공개를 합니다. 저희한테 공개를 해서 저희가 받아낸 자료가 그것도 일부 공개했어요. 자료가 너무 많다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이겁니다. CJ제일제당이 GMO 대두 옥수수 유치를 엄청나게 전체로 봤을 때 5년 동안으로 전체로 봤을 때 약 30% 정도 되는 양을 수입을 하고 있었고요. 대상이 옥수수를 약 22%, 전체로 봤을 때 22%고 사조회표, 삼양사, 인그리디언 코리아 이런 데들이 다 수입해서 다 식용유 만들고 다 당 만드는 업체 그 품목별로 보면은 대두는 역시 CJ제일제당과 사조회표가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업체들이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회표, 삼양사, 인그리디언 코리아 이 5개가 전체의 보이시죠? 99.98%를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는 최근 들어서 유체를 뭐 일부 아주 중소 무역회사들이 직접 수입을 하고 있지 대부분 차주회사들, 식품 대기업들이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대두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이 한 해 약 65% 넘게 아까 국내에 존재하는 GMO 대두가 6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CJ제일제당이 다 가지고 와서 콩기름 만드는 거예요. GMO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상이랑 삼양사, 백설, 청정 이런 걸 만들어야 되죠. 기본적인 정보에 관련된 자료는 이 정도. 저희가 이것도 한 2년 동안 싸워서 얻어낸 거고요. 계속 정보를 더 공개해달라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GMO가 이렇게 농산물 형태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제품 형태로도 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수입식품들 GMO 표시된 것들을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완제품 형태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지금 저희가 공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업체들이 막 600개 정도예요. 4,500개 되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매번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한 번 소송 이겨놓으면 아무나 이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식약처에 공개해라고 하면 이제 거부할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수당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려면 식약처가 관련된 자료를 다 내놔야 되니까 이제는 마음껏 충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본적인 정보들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자료였습니다. 이제 막 한 단계 넘어서서 시민들이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을 수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야 접근하기 시작한 거고요. 더 큰 문제가 이제 표시가 아예 없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는 제일 심각한. 물론 GMO 그 시험 재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재배한다는 문제도 너무나 큰 문제고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표시가 없어서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게 우리나라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성 논란은 안 끝났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매번 조용해질만 하면 양심 있는 연구자들이 갑자기 GMO 관련된 논문을 터뜨리죠. 그런 식으로 불안전하다, 문제가 있다, 위해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경고를 해주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해서 빨리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 제일 좋은 거는 소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표시가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GMO 어디에 사용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법은 우리나라가 또 최근에 미국이 GMO 표시제 만들었다고 시끌벅적한데 우리나라도 GMO 표시제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GMO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제조 가공 식품 그 식품에는 GM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라는 그 원론적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법에는 뭐 이런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질구질하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시 대상과 방법 등은 식약처에 위임한다. 이 한 문장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의 원리상 어쩔 수 없이 부처로 위임해버린 그 한 문장 때문에 우리가 수년 동안 GMO 표시 없이 GMO를 먹게 됐습니다. 원래 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식약처가 내놓은 제도인데 1, 2번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GMO 표시 생각하시면은 이런 것만 보셨죠. 그 원료 옆에 유전자 제조업 옥수수 포함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게 GMO 표시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 기업들이 이걸 많이 써요. 실제 이렇게 식약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번에 제품의 주 표시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 방법은 사실 두 개예요. 1번이 메인이죠 사실. 그 주 표시면 그러니까 아예 제품의 전면에 하는 게 1번이에요 사실. 식약처가 정해놓은 원칙, 표시 원칙도 전면에 하는 게 1번이고 전면에 할 수 없으면 원재료 옆에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원재료 옆에 있다고 했죠. 이건 저희가 2014년도 정도에 13년도인가? GMO 표시 실태 조사를 하다가 그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GMO 표시들 기분은 나쁘지만 그 실태 조사를 하면 이런 표시들을 만나면 되게 행복한 그런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보시다시피 대만에서 만든 제품이고 어떤 제품이냐면 그 크리스피롤 12가지 원곡이 들어간 크리스피롤 이렇게 해서 많이 팔잖아요. 한 끼 식사 대용. 네, 그겁니다. 거기에 GMO 옥수수를 써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희 그 표시 실태 조사를 하면 저희가 뭐 행태 분석을 못하니까 지켜만 보고 말은 못하는데 그 표시가 된 제품 옆에 꽤 오랫동안 있어요. 소비자들의 그 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알아둬야 나중에 잘 표시 제도를 바꿀 수 있어서 한 명도 원재료명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 가면 GMO 표시된 제품들 많습니다. 우리 그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그 주황색 볼 주잖아요. 치즈볼. 그거 코스트코에서 대부분 사오는데 GMO라고 딱 써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들 이 코스트코에 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원재료를 GMO로 쓰고 표시도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모양이 이쁘다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표시는 메인은 전면에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GMO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은 주 표시면에 메인 표시면에 하는 게 저는 원칙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시민운동을 직업이라고 하니까 자본의 노예 같긴 하지만 저도 이게 직업이라서 찾으러 다니니까 찾은 거지. 네, 쉽게 못 찾죠. 일반 소비자들은 찾기가 어렵죠.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맞습니다.
동물들 사료에 이거 동물들 사료의 표시는 그냥 일반 대형마트 가셔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고양이 사료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료는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예 원재료 옆에 못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원래는 원재료 옆에 하는 건데 지금 위에 보시면 공유라고 해서 복합 원재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옆에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사료에마저도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표시가 되고 해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품에는 전혀 없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사조회표가 만들었네요.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사조회표가 GM 옥수수를 매년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어디다 썼는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역시나 개판이라 어디 나라에서 들어왔는지조차도 안 써지고 그냥 수입산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식품에서는 이렇게 만나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법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식품위생법에 위임받아서 식약처가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미 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표시 대상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뜯어보면 상당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제3조 1항의 2호 발음이 되나요? 2호입니다. 저 세 줄 때문에 우리나라에 2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식약처가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정부가 만들어서 딱 저 세 줄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우선 주요 원재료라는 이야기가 있죠. 주요 원재료라는 말은 함량 모순이에요. 함량 1, 2, 3, 4, 5, 2 요 안에 GMO 농산물이 들어가면 GMO인 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번째, 11번째 그리고 들어가긴 했지만 아주 소량인 것들은 GMO임에도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런 표시제도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요. 5등 안에 겨우 들어서 첫 번째 허들을 딱 넣었는데 더 심각한 게 기다리고 있죠. 제조 가공 후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들만 GMO 표시들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 GMO는 유전자, DNA, 단백질 역시 다 맞는 말 같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형질이 자기들 말로는 DNA가 파괴됐으면 다 똑같다. 넌 GMO나 GMO나 다 똑같아. 유전자들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똑같다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다 면제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맞을지도 몰라요. 현재 식품공학적으로 정량 검사를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성 검사는 할 수 있죠.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못 찾아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나라 현실을 돌아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석유 회사들이 GMO를 다 수입해서 다 기름만 거예요. 다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GMO는 지방으로만 남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은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엄청난 로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조 원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장 규모가 식품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GMO 표시하면 우리 망한다라고 말해버리면 정부는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수천만 국민들이 말하는 거는 무시해도 수십조를 벌어주는 기업들이 하는 말은 절대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인물이 나가버려서 정답은 다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GMO로는 한 7~80% 대두가 수입되고 넌 GMO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20% 초반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카놀라죠. 카놀라를 보시면
물론 이제 한뭐 100kg, 뭐 100kg, 50kg 이렇게 수입한 애들은 너무 단위가 작아서 제외하겠지만 톤 단위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넌제모는 전혀 수입하지 않고요. GMO만 수입하고 있어요. 카놀라는. 그럼 CJ 제일제당에서 만든 이 카놀라유, 캐나다에서 들여온 이 카놀라유는 대체 GMO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은 무시하면 안 되죠. 초등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아무튼 이건 정말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정말 합리적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카놀라유 100%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죠. 자기들이 대두유 만들면서, 자기들이 옥수수유 만들면서 건강하지 않은 대두유 말고 건강한 카놀라유 드세요. 다 GMO인데 뭐가 건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에서 만든 식품 중에 제일 화가 나는 건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올리고당 이런 제품이 있어요. 녹색 표시로 된 그 표지 띠를 딱 두르고 있는 그 올리고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TV 광고도 있어요. 아이들의 팬케이크 이렇게 그 올리고당 쭉 뿌려주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TV 광고를 하는데 그 100% GMO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데리고 지금 기업은 그 정부의 비호 아래 장난을 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인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1차원적인 것들 정보만으로도 이미 저는 화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졌다는 건 표시가 더 엉망이 됐어요. 수많은 19대 국회에 홍정화 의원님을 비롯한 남인순 의원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그 GMO 완전 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을 공동 발의를 다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서 저희들은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말을 하겠지만 저희들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죠.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을 다 그렇지 이런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죠. 근데 식품회사들이 와서 저희 다 죽습니다 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손을 벌벌 떱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무시되고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법이 19대 마지막에 갑자기 통과되어버려요. 3년 동안 논의를 안 하다 저희가 2013년도 5월 달에 공동 발의를 했는데 3, 4, 5년, 이 3년 동안 논의 한 번 안 되다가 2015년 12월 30일에 갑자기 물론 이제 그 전전날 정도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긴 했었죠. 갑자기 본회의가 통과되어 버립니다. 별 내용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과 줄 그어놓은 세 가지 또 세 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 아예 이번에 법에 그대로 박히게 되어버린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저 내용은 원래 식약처가 만들어놓은 고시에만 있던 내용인데 이게 고시를 뛰어넘어서 이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까지 침투를 해버린 거죠. 기업들은 그리고 정부는 자기들이 치적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면제 조항이 2개 있었잖아요. 주요 원재료와 DNA. 근데 주요 원재료 조항은 없어졌어요.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그냥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주요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는 없앴다라고 정부가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라는 개념은 이미 예당초 모든 법에서 다 사라졌어요. 2000년대 중반, 2005년, 6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전성분 표시 제도가 도입이 됐죠.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옛날에는 어떤 주요 원재료가 들어갔는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됐었는데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 넣은 거 다 써라 라고 해서 지금의 저희가 만나고 있는 그 표시들을 그때 도입이 된 거예요. 2005년도에. 근데 유일하게 제도 정비를 하면서 GMO만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는 막 엄청난 제도 개정을 했다라고 막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그냥 정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비에도 10년이 걸린 거죠, 업체들 때문에. 그리고 더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더 심각한 조항이 이제는 모법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계약이 좀 된 상황이고요. 이 법은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를 비롯한 여러 시민, 여러 소비자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시행돼 버리면 이제 더 업체들이 이제 더 마음 놓고 표시 안 해도 되는, 법에 따라 표시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막고자 계속 입법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은 농산물을 수입해서 대부분 식용유 등으로 제조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세 줄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야 되는 조항인 거죠. 일본도 맨날 이 조항이 있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참 그 튀김 많이 먹는 나라예요. 없애야 될 내용들이 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좀 기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알는 소리를 하죠. 회의 같은 걸, 식약처에서 하는 회의 같은 걸 나가보면 뭐 그러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이거, 식량 자급률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대안을 내놔라. 이런 말들을 저희한테 역으로 막 따지듯이 막 합니다. 저는 물론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기업들의 힘은 너무 세고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물론 2008년도부터 수많은 이제 그 운동하시는 선배들이 싸워왔지만 그때 당시는 GMO가 뭐지? 좀 관심 있으신 분들만 있었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자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농진청이 이렇게 또 헛발질을 해주는 바람에 국내 재배 이슈로 GMO는 정말 현안으로 떠올랐죠. 아무튼 소비자들이 좀 더 자발적인 참여나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입법 청원도 하고 뭐 발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면 좋은데 조직에서 그걸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GMO 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로 출근하고 국회의원 3주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조직에서 그걸 용납하려는지 소비자 이슈가 저희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 상주에 있어요. 그 대외협력실에 국회 담당 팀이 다 따로 있어서 거기로 출근하고 거기에서 계속 로비를 하죠. 계속 죽는 소리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비서관 보좌관들과 막 이렇게 친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 보좌관이 그만두면 이제 다시 그 자기 팀으로 영입하고 이런 또 회전문 인사. 미국에서만 봐왔던 회전문 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요구를 직접적으로 해야지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농진청 국감 자료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언제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GMO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제기합니다. 국내 재배 문제가 워낙 뜨거우니까 앞다퉈서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막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래도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는 국회가 눈치라도 보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특히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요구, 바꿔달라는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좀 재밌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건 이 말은 국내 최초 온라인 프로젝트 중강 실험이라고 하고 있는 한겨레 21과 빠띠가 하고 있는 나는 알아야겠다이라는 온라인 정당 같은 건데 GMO 완전 표시제를 목적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전 되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창립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창당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되게 획기적인 실험이자 시민들이 진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전 정말 좋게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카톨릭 농민회도
함께 했었고 뭐 소시모, 아이쿠, 한국 YMC 이렇게 소비자단체들, 농민단체들 힘을 모아서 GMO 완전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입법청원도 하고 토론회도 계속 대책하면서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표시제도를 개정을 해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좀 이 뜨거운 시기를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게 갑자기 끊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참여, 아까 뭐 알아야겠다는 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전히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니까요. 그 서명은 실제 엄청난 세력이 돼서 국회에 전달이 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한 3명이 가서 의견을 개진하면 국회는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2만 명의 서명을 가져가니 정말 행복해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자기들한테도 되게 홍보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만 있고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국회는 전 분명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법은 그대로일 거고 기업은 더 숨길 거예요. 그 인터뷰는 해요. CJ제일재단이 GMO 태도 수입해서 식용유 만든다. 뭐가 문제냐. 근데 소비자한테 공개할 생각이 없다. 공개 의무도 없고 우리 표시제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할 생각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숨기죠. 어떻게 해서든 안 보이는 쪽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괜찮습니다. 참치에 들어가는 보존유들은 다 GMO인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뭐 대두유 이런 걸 썼었는데 최근에 또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기업이 변하겠다라고 카놀라유로 다 바꿨죠. 기업들은 더 숨기고 어떻게 하든 표시 안 되는 곳에 숨어서 GMO를 쓸 거고요. 정부는 어차피 시민들이 자기들한테 직접 세종시까지 내려와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조용히 그냥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업체의 입장만 끊임없이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무기들이 있어요. 저는 소비자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 그 법에서 이런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본 권리들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정부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기업이랑 1대1로도 기업과도 관련된 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단순히 소비자단체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역시나 여러 시민들이 함께하면 국회의 사례처럼 좀 더 우리가 변화를 좀 빨리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가 생각보다 너무 재미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